네, 반갑습니다. 8월 26일 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금리 인하 전망에 의한 기대감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쪽 하락폭이 좀 더 큰데요. 코스닥은 오늘 마이너스 0.8% 하락 중이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0.23% 상승 중이긴, 하락 중이긴 합니다. 자, 근데,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아직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배터리와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다른 종목군들이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배터리 같은 경우는 특별한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워낙 강세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방어주적인 성격을 좀 띠고 있단 말이죠. 오늘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좀 올랐는데요. 이 부분도 약간 방어주적인 성격이죠. 자, 즉 방어주적인 성격이 움직이다 보니까 조선, 반도체, 자동차, 경기 민감 섹터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얘네들이 시총 상위에 있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서 시장을 같이 끌어내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배터리 쪽으로 수급이 넘겨가는 것도 문제겠습니다만 방어주적인 성격의 종목군들만 주목을 받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자, 이렇다면은 또 마감 시점을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감 시점에서 주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전환이 좀 될 수도 있겠다 판단되겠죠.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먼저 볼 건데요.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지금 시점은 저항에 대한 부분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좀 눌리는 건 인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아래쪽 지지라인대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2650까지도 가지 않는 것 같아요. 2670 정도 지지선 나오는 것 같고 위쪽 저항대는 2720 네,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고가가 2718포인트였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저항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이 박스 횡보가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 지역의 문제는 일단은 주말 동안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정치에게는 악재가 되겠지만 이게 잘 해소가 된다라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또 나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미국 증시는 지난 주말에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휴일이 들어갔고 우리나라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만 약간의 불안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 그 다음에 이번 주 경제지표가 오늘 내구대 주문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28일날 엔비디아 시작 발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일단 호재로 작용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투자 심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마무리될 수가 있다라면 국내 증시는 이제 내일은 또다시 반등하는 모습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지표상이나 전체적인 부분들은 일단 주가 상승 쪽에 베팅들을 많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포인트가 잠깐씩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반등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봉 상황 보시면 아직은 시장의 저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고요. 기관들이 매수를 통해서 반등을 시도하고는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규모가 훨씬 더 외국인 쪽이 크다는 쪽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면 이제 1시경이나 전후로 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죠.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오전 시점에서 매매 좋지 않습니다. 관망만 잘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낙폭이 계속 커지는 형태의 느낌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잡아 끌어올리려면 반도체나 또는 바이오 이런 쪽에서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될 텐데 이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격이 점점 다시 벌어지고 있어서 부담스럽다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다만 RSI 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안정권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포인트들은 언제든지 열려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2700억 순매도입니다. 아침에 2700억이면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한 6, 7천억까지도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감까지 이렇게 누적이 된다면 좀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제 멈추고 오후에 조금 반등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포인트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1300억 매도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점에서는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기관이 거의 개입하지 있지 않고요. 기관 쪽은 이쪽 코스피 쪽에서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 포인트를 이제 움직이려는 그런 역할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방어적인 성격을 좀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금융투자나 연기금 매수가 많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일단 매수를 통해서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수급 방향만 조금 돌려주면 시장은 바로 플러스 전환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가 1.5%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2.59% 하락인데 하이닉스 낙폭은 조금 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은 저점이 좀 잡힌 듯한 느낌이긴 한데 아직은 확실하지가 않죠. 삼성전자는 돌리는 형태의 느낌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오전의 낙폭은 다 끝나지 않았나 생각은 됩니다. 여기서 외국인 수급이 더 많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별 문제는 없을 거다 판단되니까 이 부분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지금 배터리 관련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네이버도 오늘 반등세 또 보여주고 있고요. SDI, LG화학 전부 다 일단 상승세 유지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일단은 잘 버티는 형태고, 그러니까 배터리, 그 다음에 코스피 쪽에 바이오, 그 다음에 은행주들도 올라갔어요. KB금융, 신한지주. 환율이 지금 또 떨어진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워낙 강세죠.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네, 은행주 쪽에서는 일단 호재성 재료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환이 좀 되는데, 글쎄요,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면 환율이 지금 좀 떨어지긴 했지만 워낙 저점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환율 한번 볼게요. 환율이 지금 1300원대 초반까지 밀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환율 살펴보시면 여기 1300원대 초반이죠.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반등하고 넘어가는 모습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구간대가요, 네, 지지선이, 1330원, 여기 1320원, 요 정도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매물대가 있어요. 네, 매물대가 있어서, 요 정도에서 이제 지지선 방어가 나타나게 될 거고, 지난번에는 이제 반등이 조금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좀 떨어진 모습인데, 요 구간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임이 좀 만들어줄 수 있겠죠. 지금은 크게 올라간다기보다도 지켜지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350원대 유지될 것 같다 보여집니다. 금리 인하 때문에 뭐 달러의 그런 매각이 많아지면서 네, 요렇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있긴 있는데 글쎄요. 네, 금리 인하가 되는 거하고 국내 시장에서 어떤 부담감은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은행주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면 네, 은행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입니다. 네, 그다음에 한국전력이 오늘 반등세 세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선주는 내려가고 있어요. 현대중공업 하락세가 보여주고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아래쪽 지지선까지 거의 다 왔죠. 그래서 하락 곡선 그리고 있는데 요거는 추이를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한국조선해양도 오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에너비티처럼 원전 관련주들도 오늘 좀 낙폭이 좀 있어요. 한전 KPS도 내려갔다가 지금 다 회복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원전 관련주에서 약간 주가 조정이 좀 있었다는 걸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특별하지 않죠? 네, 조선주가 대체적으로 오늘은 조금 밀리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상승이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아침에 좀 올라가는 척 했는데 다시 반납하고 있어서 오후에 방향이 바뀌면 변동성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알테오젠이나 HLB, 엔캠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대체적으로 리가캠바이오는 조금 올랐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떨어진 모습이죠. 네, 펄어비스가 오늘 낙폭을 좀 크게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반도체 종목군들도 오늘은 낙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리콘2도 오늘 많이 내렸는데 요거는 추세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솔브레인도 오늘 3.68이면 많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1.69, 그 다음에 원익 IPS 3.77 해가지고 지금 대형주가 밀리니까 이쪽도 같이 밀리는 모습 좀 있고 자, 올해 설비 투자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내년도 설비 투자 다시 늘어난다는 얘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은 일단은 네,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추가 대응도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만 내려갈 때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데 대응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일단은 엔비디아가 어떤 포인트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주가 상승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을 저점 지지권으로 본다라면 이 시점에서 뭐 반도체 똑같겠죠. 횡보 이후에 나갈 수 있는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넥슨 게임즈 이제 게임주들 반등이 좀 있어요. 넷마블도 오늘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고요. 그래서 게임주들 아까 전에 보셨던 펄어비스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게임주들 흐름들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형태들 나오고 있고요. 네, 특이사항은 또 딱히 나오진 않고요. 시제는 지금 계속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인데 이미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 지지라인 때까지 이제 24,000원대, 23,000원대 나오기 때문에 한두 차례 정도 더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이제 저점 지지가 나오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염병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슈가 계속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등락 현황 보시면, 자, 오늘 거래소 쪽에서는 320개 상승이고요. 558개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의 숫자가 훨씬 많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405개 상승, 1188개 하락입니다. 역시 하락 종목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좌가 좀 내렸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상승은 우선주 두 종목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ES큐브, 덕성 우선주 쪽이 조금 그래도 괜찮은 강세인 것 같아요. 그러면 K엔솔 오늘 반등이 있고요. 제닉, KG 애강, 코론글로벌 등등등으로 진행들이 되어 있습니다. 시총 단위가 이렇게 이렇게 눈에 띄는 모습은 별로 안 보이죠. 네. 자, 그 다음에 흥구석유가 오늘 9%대 상승, 네, 나타나는 모습인데,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이렇게 흥분할 건 아니다, 이런 식의 느낌인 것 같긴 합니다. 중동지역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좀 올라가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네, 그 부분들 보시고, 오늘 건설주도 움직임도 좀 좋았죠. 네, 건설주. 그 다음에, 요거, IS동서 같은 경우처럼, 이제, 건자재 관련한 종목군들도 오늘 상승세 좀 보이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내려보시면 1.7밖에 안 나오네요. 네, 상승 포인트 1.77. 그리고 이제 한샘 이런 것들도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건설, 건자재 쪽, 이쪽 움직임들이 좋다는 거 같이 참고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락률 보시면 맥스트란 종목이 오늘 급락을 했고요. 일신석재, 펄어비스, PCL 등등 해서 5개 종목 정도가 네, 오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낙폭은 한 3% 좀 나올라나요? 네, 3% 나오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3 정도. 그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조금 더 나왔을라나요? 네, 1.5? 네, 마이너스 1.5 정도 나왔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오른 종목도 있고 내린 종목도 있고 막 뒤섞여 있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2% 이상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마이너스 한 1.5 정도, 5 정도? 1.5? 네, 그 정도 나왔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감 때까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조금 밀렸다고 하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할게요. 기관적 먼저 살펴보시면, 기관적으로 한국전력 순매수 많고요. 유한양행 쪽과 조금 더 주가 올랐어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물산,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매수 들어와 있고요. 하이닉스 순매수 들어와 있네요. 대한항공 요즘에 잘 오르는데요. 대한항공 매수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도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금융지주. 네, 요것도 근데 배당 관련한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SDI, 현대미포, 조선주들은 좀 분위기 안 좋아요. KB금융, 현대로템, 한국조선해양 등등등으로 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선주가 좀 많이 보이네요. 매도 쪽에서. 네. 그 다음에 외국인 쪽 넘어가시면 신한지주,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한국전력, 네이버, 그 다음에 KB금융, 여기서는 한국조선해양 매수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있고요. 자, 배터리 쪽에서 매수 강세가 들어오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매수를 좀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완전히 위쪽에서 포진된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니고요. 매도는 하이닉스가 매도가 많네요. 네, 그 다음에 유한양행 차익시간 좀 들어가네요. 삼성전자 이렇게 해서 매도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나 ST팜, 현대차도 매도가 조금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이쪽은 매도가 조금씩 진행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뭐 딱히 이제 수급에 대한 규모가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반도체 쪽에는 많이 들어가고 많이 나가고 뭐 그런 형태의 느낌들이 있어서 저 정도 규모는 뭐 크게 걱정하실 내용은 아니라서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수급 시장이나 전체 분위기가 조금은 이제 좀 가라앉은 듯한 느낌이 좀 있고 자꾸 개별주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어서 대형주의 움직임들이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긴 한데 요 흐름은 또 바뀌죠. 어차피 시장이 상승하려면 대형주를 올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저점 포인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휠라홀딩스는 잘 가고 있네요. 네,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요런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매매 포인트가 크게 작용되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점을 잡아주기만 한다면 2700포인트 다시 위쪽으로 올라서 주게 된다면 수급이 좀 살아나거나 매매 포인트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이용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판단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